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꽉 막혔던 국회가 42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됐습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오는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동시 처리하자 합의한 건데요. 국회는 극적으로 정상화됐습니다만 밖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당혹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합의한 내용이 그동안 여야가 주장해왔던 틀에서 그렇게 큰 변화가 필요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진작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꼭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어야 했는지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합의일인 만큼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기대합니다. 오늘 출발 새 아침 1, 2부는 어렵게 국회 정상화란 숙제를 풀어낸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그리고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라디오 청원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상화됐습니다만 국회가 멈춰있던 기간만큼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받아야 한다. 여론이 뜨겁습니다. 3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5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잠시 후 꼭 알아둬야 될 뉴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꼭 뉴스 책임지시는 분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마침내라는 표현을 제가 해야 되네.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네, 4월 임시국회에 이어서 5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로 끝나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파행 42일 만에 일단 정상화를 한 겁니다. 네네. 어제도 본회의를 2차례나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겨우 이제 개최를 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만 딱 처리했습니다. 이 쟁점이 된 특검법은 이제 오는 18일 본회의 때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연관 단체 회원들의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네네. 를 위주로 하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불법 행위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네네. 그런데 딱 명시적으로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적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했고요. 네네. 그나마 정상화한 것은 반가운데 그런데 세비는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정세균 의장께서는 세비 반납하신답니다. 다른 그러셨습니까? 의원들이 상당히 또 부담을 느낄 것 같네요. 네. 저희가 3부에서요. 그 라디오 청원 게시판 운영하거든요. 거기에서 이 문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경이었고요. 네. 제주 2공항 건설 문제를 이제 주제로 해서 이번에 제주지사 후보자들 모아놓고 이제 토론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제2공항 성산업 반대 대책위원회 김경배 부위원장이 이제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계란을 던지고 이제 뺨을 때렸죠. 네네. 이후에 이제 소지한 흉기로 자해를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김성태 원내대표가 뺨을 맞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또 연이어서 이게 발생하다 보니 이 정치인 대상 이런 가해 행위가 자꾸 이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은 자유죠. 그런데 이 쓰는 것도 또 행동에 옮기는 것도 자제를 해야 한다. 특히 악성 댓글도 그렇지만 폭력 역시 처벌 대상 아닙니까? 김경배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까지 극한 선택을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자해까지 시도했다 그러면 정말 자살까지도 고려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의 사안인가 과연 이것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이런 속에 어제 김 원내대표를 가해한 김모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상해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 이런 혐의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예. 일단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네네. 구속 적부 심사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거든요. 예.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법원도 굉장히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 잘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라는 것이 말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요.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방 직후에 예. 굉장히 그런 그 폭력 사태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시에 최종 진압작전 책임자였다. 이런 문건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네. 미국 국무부 비밀 문건이 이제 발견이 이제 새로 된 건데요. 네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이제 발간한 회고록에서 그 5월 27일에 있었던 최종 진압작전. 예. 뭐 이틀 전에 알긴 했는데 작전이 다 결정된 후였다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틀 전, 그러니까 5월 25일 오전 9시 머스키 당시 그 미국 국무장관이 한중일 대사관에 한국 상황 보고서라고 하는 비밀 전문을 이제 보냈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죠. 군의 실력자 전두환 장군이 군사작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네. 예, 그때는 전두환 장군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다 예. 이루어지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5.18 당시 이제 특전사 보안대장을 지낸 그 김충립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오른팔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 공수여단 병력 투입 시점부터 일주일 이전. 네네. 그 시점에 이미 광주에 이제 급파가 됐다는 거고요. 네네. 또 그 유혈 진압 후에 서울로 복귀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예. 이번 9월부터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 처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또 약간의 그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들의 지금 이제 이야기도 함께 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 관련된 대법원 판결도 나오죠? 네. 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 선고를 받는 것이 이번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건데요. 예. 대법원 2부가 오늘 오전 10시 10분부터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관련한 그 부분으로 지금 이제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상고심 판결을 이제 오늘 이제 선고를 하는 겁니다. 예. 징역 3년이 이제 확정이 될지 안 될지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이미 그 뇌물 사건으로 해서 1심에서 20년 선고를 그렇죠. 받은 상태 예. 아닙니까? 예. 이제 추가가 이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되면. 오늘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제 최순실 씨를 교도소로 옮길 것인가 여부도 좀 관심사인데 네네. 일단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그대로 수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검찰 구형이 나왔어요. 벌금 200만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 심리로 열린 이제 이 탁 행정관의 불법 선거운동 관련 결심 공판이었고요. 검찰이 이제 벌금 200만 원을 이제 구형을 했는데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그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예. 그때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이제 배경 음향으로 틀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확성장치와 오디오 기기를 이용해서 음원을 송출하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장비와 무대 설비 비용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 예. 역시 이제 불법 정치 자금, 그러니까 기부가 되는 거죠. 정치자금법 위반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걸린 겁니다. 지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나오면 사직을 해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더 관심을 끌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과거 여성 비하 발언으로 해서 자진 사퇴 요구를 많이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래서 더욱더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탁 행정관은 여전히 그러나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그 판결과 관련해서 그동안 자기가 이제 청와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다 대개 다 했고 네네. 남은 일은 또 누군가가 하면 될 거다. 그래서 뭐 아쉬움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선거철이 다가와가지고요. 선거 운동과 관련된 참고 좀 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물론 드루킹 특검이나 추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서는요. 현 국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유한국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이시죠. 홍문표 사무총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홍문표입니다. 어제 많이 쓰셨습니다. 네네. 국회 정상화, 특검과 추경안 처리란 대원칙으로 18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처리하기로 한 건데요. 한국당 입장을 한번 잘 합의가 된 건지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는 참으로 무겁고 네네. 담담한 그 심정의 하루였었고요. 예. 이제 뭐 최선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가까스로 뭐 추경과 그리고 이 특검은 18일 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네네. 이제는 이 특검이라는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의구심과 거기에 대한 시선의 집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이 뭐 가짜가 진짜가 돼버리고 그리고 가공인물로 국민들을 속인 이 사건에 대해서는 네네.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희 당에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제보 내용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얘기는 뭐 이제 특검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네네.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제1야당이 이런 제보를 받고 또 국민들의 또 의구심이 들어오는 걸 그냥 말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우리가 하소연을 하고 사정을 해서 특검만은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하자 했는데 참 여당 입장에서는 물론 아프겠죠. 청와대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국회에서 협의하다가 어제 극적으로 차선책입니다마는 합의한 것은 그저 뭐 다행스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은 특검 양보를 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얻기도 했지만 한국당 입장에서는 별로 얻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이 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 아쉬웠고 또 얻은 것이 그렇게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네네. 이 국민을 우리가 놓고 볼 때 국회라는 곳이 문을 이렇게 오래 닫아서 되겠냐. 예. 그리고 여당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특검을 안 하려고 참 몸부림을 쳤지면은 이 국민의 시선과 또 저희 한국당의 줄기찬 나름대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래도 이만한 특검이라도 얻어내서 이게 특검의 광장에서 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는 아주 대대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제 하겠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 의원님이 특검 명칭을 보면요.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요.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왔던 수사 대상인 김경수 의원의 역할 그리고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 뭐 이런 부분들이 제목만 봐서는 쏙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난상 토론을 많이 했고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특검이라는 대단원의 막이 열리게 되면은 예. 지금 그 아쉬웠던 부분은 아마 상당 부분 그 나름대로의 파헤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전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어떠한 그 여건 조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지금 김경수 부분에 대해서 그 빠진 부분이 저희들이 아쉬웠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돈의 출처라든지 예. 또 거기에 뭐 지금 지적하신 그 댓글 부분이 210만 개 정도 클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9만여 건의 그 실체. 네네. 이것이 나오지 않고 특검은 할 의미가 없죠. 예. 그래서 거기와 연계되는 이런 좋은 그런 그 상황들이거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 제목엔 들어있지 않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실체를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해 고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도 파헤치고 또 그 외에 나타나지 않은 현상의 상황들도 많이 지금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잘 정리돼서 국민의 소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 이게 결국엔 뭐 사람이 하는 일일 텐데요. 어제 의총에서 특검 추천 방식 놓고도 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중론이 어떻게 모아진 건가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주장했었던 것이 100% 되진 않았지만은 일단 특검이라는 장이 마련되게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개 모드는 여러 가지 정보에다가 또 지금 궁금증만 갖더라도 뭐 돈의 출처라든지 또 그리고 거기에 거래했었던 그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네이버 다음 또 뭐 매크로 이런 등등에서 나오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특검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특검과 관련해서 한국당 측에서 더 얻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얘기한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군것고 그리고 여당이 내놓지 않으려고는 그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뭐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뭐 속 시원하긴 못할망정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개 모드는 몇 가지의 공격할 수 있는 또 파헤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저희는 총동원해서 이 숨기려고 그러고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저희들이 이제 밝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이번에는 완전히 여론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한 부분 알게 되면은 이 문재인 정부의 얼마나 이 허상과 그리고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만들어지리라고 봅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내용, 구체적으로 제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뭐 지금까지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뭐 아까 지적하신 뭐 가짜가 지금 진짜가 되고 가공인물로서 국민을 속인 그런 부분들이 뭐 한두가 아니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여당이 또 청와대가 또 이 나름대로 권력 실세들이 어디까지 이 문제가 타치가 돼 있는지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아마 이 국민에게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방향을 좀 다른 데로 돌려서요. 추경 처리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제대로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걱정했습니다. 21일 날 하는 안이 있고 18일 날 이 두 가지를 놓고 마지막까지 절충을 했는데 일단 이 특검의 중요성은 한시라도 바쁜 것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런 근거를 지금 상당히 지금 사실은 희석을 시켜놓고 증거를 인멸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추경 부분은 우리가 밤을 새더라도 뭐 일주일이 할 걸 닷새 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그 시간 안에 내일부터라도 본격적으로 뭐 철야를 우리가 이 추경 예산 심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데서 18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3부에서요 여론을 토대로 한 일하는 국회에 대한 청취자들의 의견이 어떤가 뭐 이것도 좀 조사할 예정입니다. 좀 참고해서 좀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국당의 홍문정, 염동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자동으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72시간 내 표결, 이 표결의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저희 동료 의원들 관계 신상 문제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또 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정도의 저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방탄국회 뭐 이런 지적을 끊임없이 지금 제기돼 왔었는데요.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방탄국회라는 건 국회를 열었을 때 거기서 하는 행위를 이제 가부를 묻는 것인데. 네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드루킹 특검 문제에 지금 우리가 걸려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간 건데. 예. 이 특검은 뭐 자꾸 되풀이된 얘기입니다만은 가짜가 진짜가 되고 그리고 또 국민을 속이는 이 조작이라는 여론을 조작이라는 이 참 상상 못할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국회에 또 제1야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는데 이게 참 여당이 응어질 안 해서 오늘에 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게 안 된 거지 방탄국회 때문에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선거 이야기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달도 지금 남지 않았고요. 국회 정상화, 드루킹 특검 그리고 선거 바로 전날이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선거가 안 보인다, 실종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흥행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한국당 측에서도 여론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도 없게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13일 날이 북미 회담이고 12일 날, 13일 날이 선거고 북미 회담이 12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일단 한 60%는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이 국가의 대행사인 지방선거 날 하루 전날 이걸 할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처음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북미 회담을 우리가 또 팽개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네네. 저는 이것이 바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 문제를 다 덮는 그런 북미 회담으로 내용이 만약에 준비가 돼서 간다면은 네네. 이건 아마 국민이 바로 12일 날 그걸 느끼고 13일 날 투표장에서 상당한 국민의 분노라든지 국민의 의구심을 표로 나타내는 상황이 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까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출발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1부에서 한국당 입장 전해드린 데 이어서 이번엔 여당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강병원 원내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집권 2기 원내대변인이 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첫 정론관 브리핑도 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새 원내 지도하고요. 나흘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는데 이게 바로 원내 지도부가 새로 바뀌어서 정상화가 된 건가요? 일단은 저는 이번 이렇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국민들의 큰 여망 이 하나 좀 명분으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국회 내에 국회의 책무,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좀 단결된 목소리가 정족수 150명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신임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 진정성이 각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통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피엔딩의 드라마가 탄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보다는 득이 많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 특검과 관련해서는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도 일성을 했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특검을 반대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 특검이 대선 불복 특검으로 가거나 정치 정쟁 특검으로 가는 것은 명확히 반대한다고 했거든요. 이번 특검 수사 범위는 보면은 드루킹으로 한정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도
여러 가지 견제 장치를 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려스러운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네네. 저희로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고요. 뭐 여야가 다 얻을 건 얻고 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는 얻을 게 그렇게 크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당의 또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노식투쟁을 하시면서 특검이라는 것을 주장하셨는데 네네. 어쨌든 특검이라는 명분을 하나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오늘 그 여야 원내대표 만나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협상의 가장 큰 쟁점 어떤 건지요? 제가 봐서는 일단은 이 특검과 추경이 구두로만 중요한 내용들만 합의가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좀 문서화하고 좀 미진했던 부분들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18일 처리를 위해서는 추경 같은 경우는 총리의 시정연설이라든지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어떻게 굴러가야 될지들도 다 합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문은 열렸는데요. 네. 특검, 추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부 내용 합의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또다시 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이게 42일 만에 어렵게 네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들은 예. 특검의 수사 범위나 네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 네.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틀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 그 뒤에 수사 기간이나 규모 이런 것들은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될 문제고 예. 저는 이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국회가 다시 뒤집고 파행으로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예.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이라든지 인생 법안이라든지 국민적 요구에 더 부응하는 일들을 국회가 더 박차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드루킹 특검 결국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기라든가 또 특검의 추천 방식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좀 앞으로 계속 전개돼 나가야 하잖아요. 네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제가 봐서는 특검의 수사 범위하고 특별검사 임명은 방법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예, 정해졌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이제 수사 기간이나 네네. 이 특검의 규모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저는 전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 2012년 내곡동 특검 같은 경우는 활동 기간이 90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런 전례들이 있고 이 특별검사단의 규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례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을 보고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한다고 하면 무리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인 활동이 이제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의 추천과 임명에 좀 14일, 네네. 수사 준비 기간에 20일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요. 예. 6.13 지방선거 이후에 특검에 한정된 이렇게 특검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 좀 주세요.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뭐라 그랬냐면 특검 법안이 일찍 처리됐다면은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나 부실 수사 논란이 줄었을 것이다. 검찰,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도 당연히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말에는 이제 이게 모든 국가기관이 다 동원돼서 이 드루킹 불법 댓글을 옹호한다. 이런 식의 좀 뉘앙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드루킹 특검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이라든지 군 사이버가 동원됐던 거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 불복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여당으로서 검찰과 경찰 이런 것들을 수사하는 것은 받을 수 없었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야당도 양해가 되어서 이렇게 구두 합의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 명칭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선 명칭도 빠졌고요. 김경수 의원 이름도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특검에서 김경수 의원에 대한 조사는 아예 빠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관련된 연계된 증거가 나온다면 나온다면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 선거 김경수가 빠진 상황에서
그거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렇죠. 일부에서 그 홍문표 사무총장께서 관련해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뭐 연관된 그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역시 뭐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기본적으로 열어놓고 계신 거군요. 제가 봐서는 그 특검 법안 문항 중에 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꼭 한 줄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 어떤 특정인으로 연결되는 증거가 명확하다면 네네. 그거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추경 관련 질문 드릴게요. 네. 이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나흘 만에 추경안 심사라는 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좀 이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 평화당의 장병환 원내대표님을 뵀었는데요. 네네. 그분이 어쨌든 국회에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가신데 조금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네네.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구두로 합의된 거 좀 28일 정도까지 해서 특검이나 추경이나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이나 민생 법안이나 함께 좀 여유 있게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당장 총리의 시정 연설부터 해서 국회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18일을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직접 만나셨군요. 근데 보면은 그 장병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 심의권 포기다. 국회 역사상 이런 졸속 처리가 없었다. 이런 강한 톤으로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원내대표 합의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아마 장병환 대표께서 이 부분을 또 강하게 제기하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게 18일이라는 것이 이게 날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딱 그 날짜잖아요. 이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좀 더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기념식은 오전 10시에 있게 될 텐데요. 아마 오후 늦게나 저녁에라도 본회의를 소집하고 의원들이 뛰어서 18일 통과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 문이 열리면서요. 그 열릴 때까지 가장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였다고 보아지는데요. 한국당의 염동열, 홍문종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금 자동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국회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어제 이제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요. 네네.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8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해야 되고요. 지금 판문점 선언 관련해서요.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의원분들께서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한 찬반 양론의 입장을 보여주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원내 대변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야당에서도 흔쾌히 해주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것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가는데 우리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다고 하면은 정세균 의장님께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내놓으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두루 다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선언의 지지 결의안을 내고요. 그다음에 북미 회담의 성과를 보시고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도 늦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하는 국회 관련해서요. 새롭게 집권 2기의 원내 대변인으로 지금 임명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좀 따갑게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국회에서 계시는 더더군다나 집권 2기를 여시는 원내 대변인의 입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세비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어찌 됐든 파행을 겪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별 의원님들을 보면은요. 아마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새벽 6시에 출근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집에 들어가면은 딸내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11시, 12시에 들어갑니다. 보시기에 이제 국회가 파행을 겪고 맨날 싸우는 것 같지만 모든 개별 의원님들은 어쨌든 유권자들,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어쨌든 우리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권 2기 원내 대변인으로서의 모처럼 이렇게 연결을 오늘 처음 했으니까요. 좀 포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집권 2기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님 그리고 진선미 우리 당 최초의 여성 수석 부대표님 네네. 그리고 이철희, 김종민 그다음에 황희, 신동근 그리고 박경미 원내대변인과 함께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네네.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변인으로서 역할 충실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겠고요. 일하는 국회, 활짝 열린 국회의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3부에서 국회의원 세비 반납과 관련된 여론 관련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청원 게시판이고요. 광고 들으시는 동안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샵 0945 번호 잊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